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20일 수요일 현재 시간 15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피면서 오늘장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20포인트 0.83%가 상승한 39,110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승이었고요. 굉장히 좀 주요했던 상승 파동이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다우지수의 상승은 제 생각보다도 조금 더 강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다 맞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의 힘이 좀 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셌다라고도 보냐면 어제만 해도 5일선과 21선이 골든이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다시 난 상태인데 이거를 단 한순간에 양봉으로 되돌리면서 다시 골든 크로스를 안착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뭐 기술적으로 이게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뭐가 됐든지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사실 그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 그래도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좀 축소되어 있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강력한 힘이 걸렸다. 강력한 힘이 걸렸다. 이 점을 주목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양봉이 나타났고 역배열이 해제가 됐고 강력한 정배열로 돌아섰고까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한순간에 되돌려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분석을 해야겠죠. 아, 진짜 강하구나. 아, 진짜 강력하구나. 이러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상승을 얼마나 많은 투자들이 동조, 동의하느냐 여부예요. 여기서 동조와 동의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죠. 이 흐름에 대해서 동참하고 매수하는 새가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시장의 힘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게 제가 보는 뷰입니다.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래가 많지 않았다. 이거는 매도세가 좀 멈췄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 추격 매수만 일부 있었다 정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다 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는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어야지만 또 시장의 심리가 있어야지만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하튼 어제는 강력한 시장의 수급적인 요소보다도 투자 심리의 개선 부분이 강하게 작용됐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 BOJ에서 금리 관련된 발언이 있죠. 금리 된 발언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금리 인상을 딱 하겠다 부러뜨려서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채권에 대한 매입 이런 부분들을 비춰보고, 또 지금의 일본 BOJ 정책을 봤을 때, 일단 지금의 제로금리는 일정 부분 빠져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소폭이라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작용이 됐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FOMC는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에 대한 문제성 싸움이고 BOJ 같은 경우는 언제 금리를 올리느냐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BOJ 측면이 어저께 재료의 완화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상승 부분은 그 부분이 강하게 반영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FOMC, 내일 새벽에 이제 FOMC를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FOMC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FOMC에 대한 내용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어차피 FOMC는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인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결을 하면서 경제지표를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적 변화,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재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만 좀 관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시장 자체가 나스닥도 그랬고 뭐 S&P도 그랬고 뭐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무난했고 강했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약간 2인자 느낌이 났었던 다우지수가 주도자가 되면서 강력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걸었죠. 자, 근데 어저께 다우지수가 몇 시에 개장했습니까? 10시 반에 개장을 했죠. 사실 나스닥 지수도 그렇지만 개장했을 때 나스닥 지수는 저점을 붕괴하면서 저점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을 보이고 있었죠. 어제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을 보였어요. 어저께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저께 제목, 저희 영상의 어제 제목은 M7 부활하니 인플레이션의 공습인가? 이게 어제 제목이었죠. 네, 말 그대로 M7이 부활을 했어요. M7이 부활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적인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엔비디아를 올라간다 이런 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이다, 갈 것이다 이런 뷰가 아니고 어제 엔비디아가 최저점이 4%, 3.89%까지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현상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등락을 주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등락, 차익 실현, 등락, 차익 실현, 등락, 차익 실현. 이거는 아주 지극히 고전적인 방식이면서 매물을 많이 털어야 될 때, 매물을 굉장히 대규모로 소화를 해야 될 때 고가에서 조금 저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가에서 가격을 만들죠. 뭐 우리나라 차트를 좀 보긴 그렇고 테슬라를 좀 같이 볼까요? 테슬라를 좀 같이 볼게요. 자, 테슬라를 좀 보시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테슬라가 고점을 찍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을 줬는데 이 구간 때부터 보시면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고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고 고점을 찍고 급락을 맞고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가는데 이 구간에서 또 웨이브를 주죠. 이게 거의 한 10개월 정도의 과정이에요. 10개월 정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사실 제대로 한 거는 1년이 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1년간 거의 매물 소화를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게 뭐 애지간히 올라왔으면 한 뭐 요 정도, 한 요 정도 애지간히 올라왔다고 하면 이런 식의 수직성 급락도 가능한데 지금은 워낙 들어왔던 물량의 규모도 크고 거래량의 규모 자체가 방대하거든요. 거래 규모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그런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랬다가 바로 서킷 걸려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죠. 하트 표시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것처럼 고가에서 시세를 만들고 메이드를 하면서 매물을 털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M7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고가 차익 실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요 포인트 등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마지막 파동이 좋았는데 대신 이제 워낙 어제 파동이 좀 까다로웠어요. 어제 파동이 투웨이 파동이라고 하죠. 하락 쪽에 한 번, 상방 쪽에 한 번, 현재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행보를 하고 있는데 파동 자체가 나스닥도 두 갈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파동이 두 갈래가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고가를 주고 소화를 하고 고가를 주고 소화를 하고 고가를 주고 소화를 하고 고가를 주고 소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기를 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과 내일장까지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장은 일단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경계감이 있을 거고 새벽으로 넘어가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도 정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치열한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온전한 상승 탄력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결국은 기술적인 조정, 그다음에 매물 소화, 그다음에 기술적인 반등 이것들이 병행되어지면서 주가의 레벨링을 조절하는 그러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고가 매도 전략이 유리하긴 할 텐데, 뭐 아주 적은 확률로 연준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뷰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돌아선다고 하면, 요렇게 가다 요렇게 돌아선다고 하면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다우 지수가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역별이 났던 것을 단 한 방에 양봉으로 돌려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지금 나스닥이 역별이 났어요. 역별이 난 상태인데 캔들이 깨진 상태에서 두 개가 매달리고 세 번째 돌파를 하면서 지금 5일선을 올라타 버렸거든요. 그래서 21선 사이에 낑겼습니다. 낑겼다. 무슨 말이냐면 양방에다가 양쪽 방향성이 모두 다 지금 힘이 집약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양방 모두에 지금 힘이 응어리가 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응축된 상황이 조금은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전에 시세가 난 이후에 지금 시세도 안 났죠. 예, 오전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저 사이에 낀 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쉽사리 못 잡기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연준의 긴장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이 특히나 이제 오늘 또 휴장을 했고요. 춘분전인가요? 하여튼 일본이 오늘 휴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랑은 좀 역동조화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미국에다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아마 잠시 뒤 한 16시 정도 이후가 되면 방향성을 찾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골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가도 그렇고, 지금 모두 다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에요. 딱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완전히 완화가 되면서 특정 방향성을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집약될 수 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내용, 특별히 사실 들을 것도 없다. 내용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연준이 스탠스를 안 바꿀 확률은 90%라고 봐야겠죠. 연준이 뜬금없는 스탠스 변화를 가져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 대한 멘트, 그런 부분이 긴장되고 걱정된다기보다는 점도표를 확인하고, 점도표를 확인하면서 시장의 투자들이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결국 우리는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결국 그 내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를 함으로써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7이 지금 부활했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이 싸움을 오늘도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강 송 대표였습니다.